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3월 9일 기준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4명으로 이 중 1명은 지난주 퇴원하였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격리 중인 분은 186명, 격리 해제는 199명, 의사 환자 가운데 음성은 351명, 검사 중인 분은 1명입니다. 또 유증상자 3,969명 중 검사 후 음성 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분은 3,879명이며 검사 중 격리자는 90명입니다. 지난 7일 우리 시에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닷새 동안 단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과 최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체 검사자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전담 병실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부터 울산광역시 시립노인병원을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정상 운영합니다. 시립노인병원에 32개의 음압기와 104개 병상이 추가로 마련된 만큼 우리 시에는 울산대 병원 등을 합쳐서 160개의 병상이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확진자 증가 추이와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 수용 능력 및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립노인병원의 환자 입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시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하나 없는 뼈아픈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현재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신속한 건립은 물론 병상 증가도 계속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스크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사재기와 가짜 마스크 판매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점 때문에 많은 시민이 고통받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시에 약 410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당 매일 250개의 공적 판매 마스크가 공급되고 매주 1인당 2매를 사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 등에는 이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분하였고 취약계층 등에는 구군별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오부제 마스크 판매에 시 공무원과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참여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특별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요양병원 81개소, 노인시설 56개소, 어린이집 등 1134개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반은 우리 시의 직원 50명, 구군 직원 100명 등 150명으로 구성하였고 시내 주요 조사 내용은 시설의 방역 상태, 타지역 거주 종사자의 출퇴근, 호흡기 질환 유수 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여행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시설 종사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대구 4명, 경북 거주자 62명, 기타 지역 거주자 172명이었으며 대구 지역 거주자 4명 중 3명은 자진하여 시설 내 임시 거주하고 있었고 1명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국가 여행자 및
국내 유행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 중단을 권고하였고, 유증상 종사자는 관련 업무 즉시 배제 및 증상이 없을 때까지 출근 중단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설 종사자의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며 코로나19 시설 확산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종사자 업무 배제 시 우리 시에서 확보한 대체 인력 108명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간 거리 극복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기차역 등에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긴급 행정명령 1, 2호를 발령하여 검체 최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대구 경북 근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통제 가능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1, 2주가 감염병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걸음 이상 떨어져 있기 실천과 다중시설 및 종교 집회 등의 자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동성을 줄여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 등 심각한 결과를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강조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께 지역 간 거리 극복하기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7일 확정 판정을 받은 울산 24번 확진자의 사례 때문입니다. 울산 24번 확진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2월 29일 조모님 상으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사흘간 대구에 머물다가 지난 2일 오후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가 후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외출이나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한 채 생활하던 중 6일 오전 자가용으로 동구 선별진료소를 찾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한 명뿐이었고 검사 결과 접촉자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완벽한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증명해 준 사례이면서 시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로 나서 지역 간 거리 극복하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 규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가장 확진 환자의 많은 분포가 있는 고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그래도 계속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리 간의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까운 피치모달, 가까운 분의 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가래,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배려와 노력이 결국 24번 환자처럼 스스로 상가에 방문하되 돌아와서는 일체 접촉을 삼가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사례가 사고가 난 사람이 그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울산은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등과 밀접한 고위험 지역이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코로나19를 막는 제1의 백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 간 거리 극복하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끝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한 달 넘게 비상체제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확인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BC의 조현민 기자님, 시장에 이번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울산의 산재 공공기업은 네네. 당생이 높아지고 크게 참는 좀. 예,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라고 우리가 공식 표명을 공부에서도 문장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재 전문이지만 공공병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그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강하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에서부터 이 300대 영상을 어떻게든 더 넘게 하기 위한 설계 도면부터 300평상을 넘는 500평 이상의 어떤 그런 건물이 설계되도록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300평상 이상을 넘는 그 추가 공공정원은 예타 면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력과 새로운 또 이렇게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어떻게든 그걸 달성해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최근에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거론을 하고 싶어도 지금 바로 인근의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당장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늘어나는 환자 문제와 사망자 문제가 절박한 상황인데 바로 인근 지역에서 지금 먼 훗날에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면 훗날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기가 차마 뭔가 대구 경북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끝부분에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걸 일종의 반성하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돼가야 이번 사태를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저는 울산 상황에 대해서 아주 크게 좀 정부에 대해서 주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뼈아프게 이번에 가슴 떨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해 왔는지를 그때 가서 강조해서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월 9일자 저희 18번째입니다. 저희가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어제 3월 8일 오늘 이 시간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번 환자는 호전되지 않고 정전과 같이 치료 중에 있고 21번 환자는 현재 도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울산 환자 24번과 관련입니다. 접촉자 1명은 저희 검사에 공개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대구 접촉자 2명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3월 12일 날 목요일 나온다고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울산 확진 17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17번 확진자의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포항을 방문했는데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17번 확진자는 13번 확진자의 따님으로 1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월 28일 검체를 채취했고 당일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2월 28일 확진자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무증상이었습니다. 무증상자는 비록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상 발현 전에는 감염력이 낮다고 하여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동선 공개는 확진 하루 전날인 2월 27일부터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사회복지처의 특별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마스크 4페이지입니다. 마스크 모보제 시행 관련해서 1인 약국 인력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일부터 전체 약국에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인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구입 시간을 단축하고 구입 편의를 위해서 우리 1인 약국 52개소에 대해서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3월 14일부터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종료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판매 방법은 1일 2매, 원료전 출생 연도 끝자리가 1년 6년, 하요전 2년 7년, 수요일은 3년 8년, 목요일은 4년 9년, 금요일은 5년, 영영이 사람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고 주말에는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하겠습니다. 1 상황입니다. 대구 구에는 98,396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은 3,541명이 되겠습니다. 국내는 7,382명입니다. 사망자는 51명입니다. 7,382명 중에서 대구 경북이 90.4%인 6,678명이 되겠습니다. 대구가 5,572명, 경북이 1,107명입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은 전과 같습니다. 확진자는 23명이 격리되고 해제가 퇴원이 합류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13개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 수가 3월 9일 223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연계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도 요양병원은 집단 시설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담 수봉사입니다. 물품 기부에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지인구 정책과장입니다. 먼저 7페이지 코로나19 고위험군 전수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차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까지죠.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조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유증상이 전날 기준 27명으로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미성년자는 유증상이 없는 상태고요. 유증상이 전일에는 3명이 증가됐는데 어제 날짜 27명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울산신천지 총회본부에서 각 지부로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특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신천지 교인들은 정부의 협조에 적극 따라라.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성질검사를 받아라. 그 다음에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한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검사를 안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뭐 조사에 응해 주셨지만은 좀 더 자기 정상을 세세히 말을 하면서 유정상으로 유정상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유정상자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저게 390명이라는 무게로 유정상자가 390명인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304명이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고 양성은 7명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음성은 295명, 75.6%입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 검사에 다소 뭐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유증상자를 통보하면 그때그때 적시 검사가 진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9페이지.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 사회복지시설 특별 점검 결과입니다. 기자님께서도 대략적인 내용에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분당 재생병원, 그다음에 봉화푸른 요양병원, 오늘 신문에 얼핏 보니까 경북의 포스코 직접 어린이집에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양성으로 판정돼서 아마 접촉자하고 의무자들이 함께 지금 아마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공무원 150명을 투입해서 1134개소, 그중에 종사자나 이용자는 한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점검 결과 238명, 종사자 1,869명의 2.2%인 238명이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로 파악됐습니다. 표에 보시면요, 대구 4명, 경북 62, 기타 170인데요. 경북은 주로 경주, 포항, 영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주소가 있는 분이고, 기타는 부산, 양산, 김해, 기장 정도, 그리고 우리 경계선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특별 점검을 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지역 간 이동, 종사자의 출퇴근에 관한 중단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감염이 심한 대구의 종사자 4분 중에 한 분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설 내 임시 거주를 통해서 지역 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은 62명인데요. 미출근 1명, 출근 61명 실상으로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실뿐 아니라 구군의 관련 부서에 이 사항을 아침에 통보를 했습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보시면 종사자 출근 중단 및 업무 배제 사항, 코로나 발생국가 여행자 및 국내 유행 지역에서 울세현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자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면서 출근을 중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면 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아래쪽에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8명에 대한 대체 인력을 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서 굳이 그래도 꼭 출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출근 전에 자가 체크를 해서 유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조치를 받고 그 이후에 출근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이용자 방역 관리 방안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라는 능력을 계속 보강을 해서 기존에도 철저히 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조기자입니다. 지금 1번 환자 2월 22일 14일, 15일인데
격리기간도 끝나고 퇴원이나 뭐 이런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4일 기준으로 이 질문은 어제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 저희들도 9번 환자가 퇴원을 했으면 당연히 뭐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퇴원하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의료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면 퇴원 충족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아마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서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2번을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오면 되는데 아마 이분 케이스는 아마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아마 의료진들이 더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답을 탁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료진들이 아마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구도 뭐 집단 거주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혹시나 울산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는지랑요. 요즘 폐쇄 시설 많잖아요. 신천지 관련해서 폐쇄도 계속 연장이 되는 건지 궁금하습니다. 예, 저희들 특별 점검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집단 감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시장님 의지도 계셨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뭐 점검을 했었고요. 기존에 뭐 복지 여성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코로나19에 저희가 다 참여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3일 동안의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의외로 시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현지에 나가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 점검을 현장에 참여하면서 출입 통제라든지 공무원조차도 들어갈 때도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심지어 스프레이 소독까지도 일일이 하고 까다롭게 하는 걸 보고 참 믿음직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뭐 감염이 안 생긴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울산만큼은 집단 감염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 공무원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UPC의 조현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감염병 전담 병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질문 나왔지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병실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울산은 좀 여유가 있는 편에서 혹시 그쪽이나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뭐 해군 동네 경북 경주 포함 이쪽으로 좀 논의가 있는지 하고 오늘 병실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환자는 아직 못 받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네,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우리 병실을 쓰겠다고 이제 협의 교환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돼 있지만 환자가 거기에 오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환자들을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이나 동강병원에서 이제 어떤 환자들이 좀 많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면 경증 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시립노인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오늘 다 됐다 해서 환자를 그쪽으로 옮겨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지금 병실 여유가 지금 울산대학교만 하더라도 한 6병상이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 동강병원이 27병상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음압시설 이걸 다 갖췄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데까지는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출근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나 정부에서 그분들 뭐 일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전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에서 협의가 와야 우리가 검토한다 이거는 너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닐까 해서요. 왜냐면 대구에서 지금 좀 병상이 부족해서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병상 저희 오늘 지금 3시에 시민병을 지금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는 이제 준비는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대구에 저희 선제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정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저희 꼭 병상이 아니더라도 또 아마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아마 많이 확보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아시겠지만 저희들보다 대구 경북은 저희보다 또 면적도 넓고 또 아마 생활치료센터가 아마 저희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또 요청은 없습니다. 요청이 온다면 저희를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를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죄송합니다. 출근을 중단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유급 휴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 예산 문제이기보다는 아마 조만간에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뭐 처우 문제이기보다는 그 시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출근을 중단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정상이 없으면 타격 출근자라도 출근해서 자기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을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각 시설의 특성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해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장, 그 다음에 구분의 담당자, 헬리베이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